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부영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과도한 인상이다, 또 횡포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적정하고 적법한 인상이다 이런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부영 쪽을 고발을 했고 부영은 이에 크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부영 쪽에서 이기용 전무 그리고 황인재 본부장 그리고 전주시 임채중 과장 김남규 전체위원장 네 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뉴스 리포트 방송됐던 거 한 대목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렸다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사인 부영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입니다. 부영은 그동안 1년마다 법적 인상률 상한선과 같은 5%씩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서민 부담을 외면한다는 임차인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1년 5%면 거의 돈 1,00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먹고 살면서 올 100만 원 정도 저축해야 그거를 인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2.6% 인상이 적정하다면서 조정 공고안을 내놨는데 부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주시가 부영을 형사 고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주거비, 물가 지수 등 법이 정한 인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 인상률보다 2배 가까이 올렸다는 겁니다. 저희들 산출 방법하고 부영 산출 방법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6%로 조정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문제 삼아 건설사를 고발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인근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준보다 낮아 전주시의 조정 공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고발 조치는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 뉴스에서 방송됐던 리포트 대목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5% 인상이라고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 인상이면 전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6평형의 경우 800만 원, 또 34평형의 경우 1,000만 원을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좀 과도한 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과도한 인상인지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저희 부영 임대아파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가 860세대인데요. 그중에 이제 59형이 545세대, 84형이 315세대.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좀 화면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희 부영 임대아파트의 지금 그 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559형이 545세대, 그리고 84형이 315세대입니다. 당초 2014년도 저희가 준공할 당시 임대보증금이 59형은 9,200만 원에 30만 원, 그리고 84형은 1억 2,500만 원에 4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 1차분 인상 때 5%, 그리고 2016년도 2차분 인상 때 5%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9,200만 원이 1억 7,990만 원 이제 임대료를 전환했을 때의 가격이고요. 예. 84형의 경우도 1억 2,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억 2,491만 원 이 정도 돼서 상당히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5%가 한 번 인상이 됐고 이번에 또다시 5%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 5%가 왜 과도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5%라는 것은 그 최고 상한선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정하는 주거비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전세율 변동률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예. 주거비에 예. 대한
임대료를. 임대료 예. 상승을 이렇게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죠. 예, 전주시의 주장은 그래서 한 2.6%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영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2.6% 인상이 적정하다고 보신다는데요? 예, 저희들은 임대주택법의 근개에서 지금까지 임대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제 각종 규제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로서는 임대 사업이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저희가 인상했던 5%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제시한 2.6%와 저희들이 책정한 5% 간의 그 차이를 좀 비교해서 저도 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화면을 좀 저쪽 카메라가 잡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시죠. 조금 더 그 전무님 쪽으로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우선 인상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주거비 물가지수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물가지수입니다. 저희들은 2016년 8월 전주시 기준으로 해서 2.6%가 인상이 되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1.9%가 인상되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고려해야 될 요소인 전세가격 변동률은 둘 다 한국감정원을 기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전주 우리 하가 아파트가 덕진구 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전체를 놓고 저희들은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봤고요.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주거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오고 기타 다른 고려사항을 전체 고려를 다 했을 때 저희들은 5.4% 인상 요인이 있고 전주시에서는 이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6%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4%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차임 청구권 5%로 인상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그럼 전주시에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지 이 부분에 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법에 보면 임대주택법에 보면 인근 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30년, 50년, 즉 영구 아파트에 해당하는 LH공사가 지은 아파트와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은 5년짜리, 10년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위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 하가 아파트와 동일한 택지지구를 저희들은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전주시에서는 LH공사 거는 전주시 전역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거는 인근에 있는 완주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률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단지 저희 단지 옆에는 하가 진흥, 제일, 일신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양 때도 비슷합니다. 이런 비교 차이를 봤을 때 전주시가 과연 법에 나와 있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적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는 기준이 합당한가 이 문제 커다랗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지금 그 임대료 산정할 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주거지의 물가지수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의 이제 임대료 변동률 두 가지를 근거로 삼는데 또 서로 좀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굉장히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지금 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보시고 예. 적정한 이유를 한번 저희가 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대료 인상 산출 근거는 주거비 물가지수 아시다시피 주거비 네. 물가지수가
전북 지역이 2015년도 9월 기준에서 100.15에서 2010년도 9월에 102.05에서 1.9%가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시 전세와 월세의 어떤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체 평균하면 1.24%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평균치는 1.57%. 저희가 인상률로 따지면은 부영은 1.57%가 맞는데 저희가 주변 지역의 공공임대는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LH 공공임대주택과 그 개발공사 임대주택이 있어서 LH 공사의 경우는 2년에 4.9%를 인상했고요. 전북 개발공사는 2년에 2.8%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를 만든 저희가 나온 계기는 전주에서 가장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가지고 있는 LH 그 공공임대주택의 기준 1년에 2.45%에 부영이 가지고 있는 재원 비용을 조금 더해서 2.6%까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상률을 조정한 것이고요. 아까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인접돼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 지역을 우리 국토부에서 해석도 인근 지역이라 하면 전주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전세 가격 변동률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영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가 더 루벤스나 제일 오투 그랜드, 그다음에 일신 휴먼빌은 실제로 분양 아파트이거든요. 거기에 세 곳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인상률이 5.3%인데 이건 전주시가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임대 아파트인 인접돼 있는 바로 거기에 그 영무예담 임대 아파트인 경우는 연 2%씩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부영과 같이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고 영무예담도 그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영에서 제시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준 그런 내용들은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무예담에서는 2%만 올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영무에서 2%를 올린 거는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한 인상률이 아니고 영무예담은 10년 임대 아파트를 입주민 대표와 5년의 조기 분양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쌍방 간에 서로 이해관계를 나눴던 겁니다. 인상률은 낮게 해주고 그 대신 5년의 분양을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영무에서 자금이 필요했던지 기타 어떤 사정이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옆 단지는 2%만 올렸는데 왜 부영은 5%까지 올리느냐.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건 좀 맞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도 이 같은 임대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저희들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예. LH 같은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도 전문의 각도를 조금 이렇게 틀어주시면. 네. 예. LH는 LH 시행자가 아파트 건축하는데 총괄 10%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국가 재정 지원이 많이 40%까지도 지원되는 게 LH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40% 지원됩니다. 입주민에게는 10% 약 40% 정도. 저희 민간 임대 아파트는 기금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공짜 지원도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는 소위 말해서 공급 목적이 다른 아파트를 같은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공공임대 아파트 저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영무예담 같은 임대 아파트를 비교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부영이 임대 아파트 인상률에 대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공공임대가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재반 비용까지 더해서 2.6% 했다는 뜻이지 LH 그 공공임대주택을 갖다 그쪽에 비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예. 거기다 일정한 그 이유를 좀 더 얹어서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문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임대하고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네. 실질적인 주변에 있는 영무예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상률이 5%는 과다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해줘야 저희가 조정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LH가 인상률이 그래도 2.45%이고 또 그 부영에서 재환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지 어떤 LH공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노라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예, 반론하시죠.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무의 인상률은 통상의 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LH 또한 아까 예를 들어 주셨을 때도 주변에 비교 단지 LH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럼 전주 시내 임대주택이 없다면 저희들은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법상에도 보면 주변 전세 변동률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굳이 LH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비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네. 원래 LH 공공임대주택은 네. 뭐 저희가 아까 산정 기준에 의하면은 1.57%이잖아요. 인상률이. 네. 부영은 저희 국토부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보면 1.57%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비교해서 그래도 이만큼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영 임대 아파트, 부영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LH나 그다음 전북개발공사나 그 저희 부영이나 똑같이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이고 네. 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10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이런 기준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임대를 산출하는 기준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 기준에 의해서 따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업자가 지은 아파트와 같이 비교를 해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LH나 전북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 목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지수나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하면 비교 대상이 맞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부분에 예, 대해서, 예. 나머지 두 분의 말씀도 좀 들어보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5% 이내에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뭐 고발도 있었으니까 법에 가서 좀 더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어떤 토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준이나 적합성 문제가 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를 들면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법상의 양측의 구체적인 적용의 기준과 내용 결과가 다르듯이 모호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조사 기준과 방법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는 좀 낮춰서 하고자 하는 유리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 같고요. 부영은 부영의 입장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5%라고 하는 그 인상이 각각의 셈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 예. 이것이 저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고 이 5% 이내의 인상이라고 하는 제한과 조정 권고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5% 이내지만 실제 임대 세입자가 거기서 임대를 받을 수 있고 그 인상이 살아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속에서의 임대료 인상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사업자 측에서 부영 측에서 기업의 이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5% 상한가로 인상하고 이번에 거기에 얹어서 또 5%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좀 좋겠지만 실제 거기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 권고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좀 더 전주와 협의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저는 뭐 전주시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만은 최근에 전주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인근 지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대 아파트도 올라가는 거죠. 이랬을 때 전주시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또 당장 5%가 인상됐을 때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서울 사람들하고 지역 전북의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금액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영채 좀 더 조정 권고라는 차원에서 시와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황인재 부문의 말씀도 들어보죠.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혹시 반론은 아니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가장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인근 지역이라는 겁니다.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대상 부동산이 이제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생활 권역에 있는 그걸 이제 지역을 저희는 인근 지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 덕진동 같은 경우도 1가, 2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가랑 2가랑 아파트 가격 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근데 1가에서 가격 영향 미치는 것이 2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인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야지 인근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몇 번씩 공문이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폈었는데 전주시에서 예전에 이제 영무회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영무회담 얘기는 먼저 처음에 말씀을 하셨다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박을 했었죠. 반박을 하고 난 다음 전주시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무회담은 가격 지금 2.6%에 대한 거 거기에는 감안을 안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LH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저희한테 LH랑 비교를 하셨습니다. LH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셨고 좀 전에 지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H하고 지금 민간에서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 말씀하셨듯이 5년, 10년짜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임대주택법에서 적용을 받는 건 똑같고요. 대신에 지금 비교를 하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30년, 50년 영구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는 최초의 임대보증금 산정하는 거하고 임대로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고 예. 그다음에 뭐 분양전환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예.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경과를 하면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또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에 그 LH에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LH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해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영구임대 아파트는 손실이 확실하고요. LH 같은 경우에 5년짜리, 10년짜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당 16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LH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정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보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손실이 나도 거기 이제 임대주택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재정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LH랑 비교해 갖고 예. 직접적으로 LH랑 지금 비교하신 영구임대 아파트랑 저희 아파트랑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LH하고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서로 좀 말씀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제가 그 저희 전주시가 예. LH 공공임대주택을 비교해서 영무회담을 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토부에서 정한 주거비 물가지수의 주변 지역의 저희 전세 변동률을 가지고 따졌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1.57%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LH 공공임대주택도 이렇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LH나 전북개발공사나 부영이나 똑같이 기금을 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비교 그 자체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정해서 우리가 임대주택법 20조 규정에서 그 주거비 물가지수하고 주변 지역의 전세 변동률을 가지고 따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인근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약에 부영이 있는 지역에 인근이라면 완주군까지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인근으로 따진다면 그런 인근으로 따진다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전주 지역으로 저희가 이게 김제에 있는 만약에 부영 임대 아파트는 전주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제에 있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토부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 지금 제가 이거 자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전환 영무회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차이에 준공이 2009년도 그다음에 그 부영이 2014년도니까요. 5년 차이 난데 임대료 인상은 매년 2%씩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영 같은 경우는 매년 5%, 이제 2차분까지 했으니까. 근데 부영 임대 아파트가 약 3% 정도 높고요. 임대 보증금은 지금 하가 영무회담 90세대는 분양 전환하지 않는 90세대는 9,924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제 평형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평형계 59제곱미터형일 때는 그런데 지금 부영 같은 경우는 1억 7,900입니다. 이걸 임대료를 분양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그다음에 분양가도 지금 분양 전환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영무회담이 1억 4,500에 저희가 분양 전환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영 지금 임대료 저희가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1억 1,799만 원 차이는 무려 2,60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주변으로 따졌을 때도 더 부영에서 봤을 때는 더 불리한 것이고 저희 지역 전주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 저희가 해서 또 국토부에서 그렇게 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임대료 인상률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임대아파트, 민간한 임대아파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다 뜻이고요. 예.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이제 기준이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주거비 물가지수하고 전세가격 변동률 요거에 대한 걸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자체 입장에서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국토부에서 고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는 벌써 그걸 검토를 하고 인상률을 결정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전주 지역만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전주 지역, 하가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5% 결정을 충분한 인상률이 있다 해서 5% 인상을 결정했던 상황이고 뭐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인상률이 3.2%입니다. 전국에 올해 이제 임대 조건 전국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한 게 전부 다 지역별로 임대주택법이라는 것이 뭐 어떤 지역별로 따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아파트라면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주거비 물가지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결정한 거고요. 그 영무회담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자체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하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 매입을 했을 때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분양을 받은 택지입니다. 이게 임대용 택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본 적이 없고 영무랑 차이가 나는 거는 최초의 보증금 자체가 이 주택 가격 자체가 매입 가격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이가 좀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엄연히 처음부터 시작점이 좀 틀렸던 상황이고 계속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영무에서 이제 2% 인상을 계속했던 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감안된 게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인데 맞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부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근거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은 이것이 어느 다른 저희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식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요율 계산은 아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영 임대 아파트가 공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정 공고했을 때 그 의견이 들어왔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투걸 데는 분양 아파트잖아요.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에다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자재나 건축에 대한 부대나 복리시설이 똑같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접되어 있는 세 개 단지의 분양 아파트와 부영의 시설 기준을 따졌을 때는 그건 아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면은 영무회담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영이 임대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시해주들 못한 걸 봤을 때는 없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의가 5%입니다. 어느 지역이 물가지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5%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 물가지수나 주변 변동률에서 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평균이 3.5%라고 말씀하셨는데 3.2%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 사항은 거의 5%이고 그건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전세 임대료 인상률과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공간적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하시고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듣는 분이 판단하실 테고
다만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김남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전세하시는 분들에게 적게는 8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임채준 과장님께서는 LH의 경우에도 부영에서 주장하시기를 상당히 임대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토지 가격도 상당히 높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각각의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세하고 이제 임대가 있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조건도 시행을 하고 예, 임대 좀 조건도 크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을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한 80% 됩니다. 전체 가구 수의 80% 전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료 있는 조건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닙니다. 큰 범위는 아니고 이제 보증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자체가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금리다 보고 저금리이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계속 급속하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월세를 시행하는 게 훨씬 낫고 근데 이 임차인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건 전세고요. 왜 그러냐면 뭐 대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을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시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많이 지금 선호를 하시는 추세인 거고요.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뭐 전세 가격만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부담이 좀 되는 금액인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계약자분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예. 뭐 임대료 조건이나 전세 예. 조건이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전세 그 월세를 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증금이 예, 예. 4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 각각 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월 15,0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예, 예, 거고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예, 예. 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예, 예, 되는 그렇습니다. 금액인데 예, 예. 어쨌든 그런 금액이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예,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준 과장님 어떻습니까? LH공사에 대해서 그 경우에도 임대사업은 지금 미지화하는 장사가 많다. 이 정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시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지금 있는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할 때는 뭐 관리할 때는 그런 뭐 비용이 그 손해를 본다는 쪽도 뭐 LH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부영의 경우는 10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5년에 분양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바뀔 줄은 모르는 부분이고요. 지금 임대 아파트를 하면 서민을 위한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그 주택을 건설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근데 부영이 지금 하가 임대 아파트는 제1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임대 사업자가 이 분양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거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영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금 아까 그 1억 2,500까지 처음 시작할 때 1억 2,500에 40만 원 그 비용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사는 임차인들에게는 되게 부담이 와 가는 거죠. 그렇다면 부영에서는 본인들이 땅을 비싸게 사서 거기에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다 하면은 최소한 하가 부영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대료 5%라는 개념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1년에 건 100만 원 돈을 저축한다는 것이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최초 과장님. 임대 예. 보증금을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그 이중적인 그 경제적 그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부영에서 그런 분들 고려를 좀 했었으면 안 예, 된다. 알겠습니다. 임채준 과장님,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가격이 적정했느냐 여부를 좀 따져봤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서 전주시가 지금 부영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조치가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부영에서 일단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죠? 불만이 많죠. 예. 어떤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임대주택법을 준수해가면서 아주 준법, 말 그대로 준법 획하면서 저희들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인상률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간의 기준도 달랐고 이게 적용하는 기준이.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위법 사항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전주시가 이번에 형사고발 전에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대 조건이 인상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 장유 지역, 그리고 홍성, 광주 첨단, 동두천, 성남 판교, 저희들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6군데서 피서를 당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단지 모두 다 승소를 했습니다. 예. 임대 조건 인상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전주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 판례를 저희들이 전부 복사를 해서 드릴 생각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우선 적법 절차에 앞서서 임대주택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그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20조로 돌아가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보호법 7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예.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거비 물가지수를 얼마 반영을 하고 전세 가격 변동률을 얼마를 반영하라는 예. 자세한 규정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임대 차임 등의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 예. 인상하지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 법이 지금 관련 예. 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법이 지금 잘못된 건 혹시 과장님 아니시죠? 예, 규정이 맞습니다. 있다, 규정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예. 맞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던 건데 그게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억울하다. 예. 그리고 이게 과연 형사고발까지 당할 문제인가? 예. 이런 단순히 부영이 고발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참 저희 회사를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관계법을 다시 한번 제가 예. 설명을 드리고 예. 우리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자 바로 합니다. 반론을 듣겠습니다. 예. 규정은 뭐 맞습니다. 임대주택법 20조, 임대차 보호법 7조 그건 맞고요. 그래서 5% 인해서 5% 이상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고, 네. 다만 아까 주거비 물가지수와 주변 지역의 그 전세 가격 변동률을 고려한다는 규정이 예. 아까 저희가 말하는 20조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까 이제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2.6%, 3% 어떤 규정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3%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희도 판단은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1.57% 그 정도에서 더 해서 2.6%까지 했음에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안 들어왔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정 공고에 대한 회신도 안 들어왔고 증빙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안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그 임대 보증금 올라가는 기준이 실제로 그 기준은 현저하게 저희가 말하는 2.5% 대 5%는 배 이상입니다. 아까 지금 있는 부영 임대 아파트인 경우는 이것이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는 엄청난 그런 금액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법령은 맞습니다. 아까 20조 네. 규정에 의해서 5%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맞는데 실질적인 그 산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죠. 거기 잠깐 말씀 예. 좀 드려야겠는데요. 시에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몇 번씩 저희가 의견 제출 다 했었고요. 조정 공고한 거에 대해 갖고도 저희가 의견 제출은 다 했었습니다. 단지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해주셨다 뿐이지 저희는 충실하게 전부 다 자료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6월 예. 2일자에 예. 부영으로부터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전주 지역의 2015년도 8월 대비 주거비 물가지수는 예. 2.6%다. 예.
우리 부영에서 2.6%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전주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덕진구 아파트의 전세 가격 변동률은 2.5%가 증가했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 합산이지 않습니까? 평균치잖아요. 2.6, 2.5%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해실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빙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 문서로만 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제가 다 제출을 했고요.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뭐 회의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출 예. 몇 번씩 저희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항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고발 조치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장하는 바가 의견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데 고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5% 상한을 넘었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또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조에는 뭐 5% 인상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사항은 어겼을 경우에 임대시장을 좀 혼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고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근데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이런 예. 상황 자체에 대해 갖고 불명확한 지금 법조항도 지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예. 고발 알겠습니다. 조치는 좀 부당하다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예. 과장제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황고문 위원님 얘기 듣고 김남규 위원님께 드리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네, 네. 먼저. 예. 물가지수는 아까 2.6% 올랐다. 그리고 주거비 변동률도 2.5% 올랐다. 두 가지를 평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묻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평균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과 인근 지역 전세역 변동률을 평균치를 인상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평균치? 공공임대 지금 LH의 네.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물가지수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인근 지역 전세 가격도 안 하고. 예.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어떤 그 인상률에 대한 개념은 지금 법령에서도 그렇고 20조 규정에서도 이걸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한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가격 또 주변 지역의 그 전세 가격의 변동률에 온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 이경 전무께서는 지금 법에 보면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평균 개념을 예.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김남규 위원장님께 드리죠. 네. 예. 뭐 저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가격 또는 그 인상이 어떻게 되는가? 예. 이건 그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면 뭐 지금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가 이런 게 관심이 있고 실제로 어떤 셈법,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책정되는가를 잘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고발을 시해서 부영을 했다라고 하는 부영 입장은 굉장히 큰 어떤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 회사 명예 문제도 있지만 제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이런 그 법적 공방을 통해서 알아볼 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방금 갈등이 있듯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도 보통 법률은 그 명확한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경 3km, 5km 또는 뭐 시장의 영향 이것도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이번 그 고소고발을 통해서 좀 더 법률 개정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방의 결과는 소비자가 내 그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또 내가 부담할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부영에서도 지금 임차인들에게 이런 규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런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그 전주시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부영 측에서는 5%의 상한을 어긴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민사 사례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네. 전주시에서는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마지막 소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현재 1년에 5%로만 상한하게 돼 있는 것을 2년에 5%로 하는 거, 또 그리고 이걸 사전에 신고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일정의 가이드란을 만들어주는 것. 크게 보면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많이 불만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가 되십니까? 지구상에 없는 유일한 주거 방식이 하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세라는 방식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 나라에는 전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가 이제 증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가 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들이 이제 주거가 몹시 지금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2015년 12월 19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뉴스테이라고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까지 있었던 임대주택법과 뉴스테이 이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까지 임대주택 정책이 규제만 많았습니다. 아주. 최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이 새로운 법이 올 때까지 약 26차례 정도 법이 자꾸 개정이 됩니다. 예. 그 개정되는 방향이 임차인 보호 쪽으로 예.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실은 진입을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수익률도 낮고 규제는 심하고 유지관리도 힘들고 민원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업을 진출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민들 주거 안정이 불안해지고 집은 공급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정책으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틉니다. 예. 그게 바로 뉴스테이입니다. 예. 그럼 뉴스테이 가장 큰 특징은 임대 의무 기간 8년만 지키고 매년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5% 내에서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임대 사업자가 다 알아서 해도 좋다. 대표적인 게 분양자는 8년 뒤에 분양자는 안 해도 되고 예. 또 임차인 자격도 무주택자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알아서 뽑고 초기 임대료를 얼마를 책정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각종 담보권이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이용정 의원님. 예. 이런 것까지 기존을 다 풀어주고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뉴스테이를 예.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알겠습니다. 최근의 분위기가 예.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5%, 1년에 2.5%씩 예. 규제를 한다 이런 예. 강화된 알겠습니다. 정책이 도입되면 정권마다 새로운 법이 지금 도입된 지 2년도 채 안 돼서 소위 말해서 임대사업자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책이 예. 바뀐다면 예. 더더욱 주택 임대사업에는 진출을 알겠습니다.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경전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문제가 많아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한 사례도 꽤 있고요. 네. 만약에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여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러면 오히려 임대로 집을 살게 될 그런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 입장에서야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전문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 이렇게 은행 대출규제 다 푼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정부가 지난 정부가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은 건설 경기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죠? 부동산 규제나 은행의 대출이 묶이면 아파트 네. 건설이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경기 활성화나 건설 경기 활성화를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왔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 이야기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네. 기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기업도 정책이 흔들리고 높은 어떤 분양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에서 결국에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이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네. 그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번에 하가지구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저는 근본적인 걸로 좀 더 들어가면 시의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일건설 최고가 분양 네. 이 전주 시내 아파트 분양가를 무척 끌어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하가지구의 땅값이 올라가고 아까 비교하신 인근 지역의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높은 분양가의 땅을 사서 거기다 임대 주택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 나름 손익을 계산해 보셨을 텐데 높은 분양가나 인근 시세 반영해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물론 부영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렇게 본다면 시의 과거에 전입시장의 일이지만 시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런 사업성의 선택 문제도 저는 부영에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 기업도 어렵고 시도 고민이 있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무슨 죄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양측에요. 한 시간이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려사항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혹시 반론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정책이란 그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고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전세난을 위한 어떤 정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은 지금 행복주택이라든지 어떤 지금 사회주택의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뉴스테이는 조금 이제 현행 법령에서는 약간 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관련법 개정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정동영 의원하고 안호영 우리 국회의원이 네. 지금 관계법령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지금 국토부에 의원 발의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부영과 전주시 관계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바람에 국토부 장관이 7월 5일자에 법령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임대조건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꾸는 문제는 예전에 2013년도에 사전이었습니다. 사전 10일 전에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임대조건 신고서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임대사업조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임대조건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미 계약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행정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관한 움직임, 동향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최후의 발언 한 분씩 좀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씩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전무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주 시민을 이렇게 대표해서 과장님 그리고 시민도 단체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저희들이 또 고려해볼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얘기 잘 또 경청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영그룹은 이제 전라북도를 지역연구회에서 몇 년 전에 프로야구 창단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영그룹에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여러분에게 좀 많은 안타까움을 좀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으로서 어려움 또한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욱더 노력해서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양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공방은 좋다고 했고요. 어쨌든 법적 미비한 거 공방을 통해서 법으로 판단받은 거 좀 받고 소비자에게 정보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근데 이 문제가 꼭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냐?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해결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임차인과 사측의 갈등이 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가 돼서 조정, 그동안 시가 조정 권고를 사측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갈등은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끝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 방식의 부형께서 한 발 좀 나오셔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 제안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예. 네. 그냥 그 방송에서의 덕담이 아니고 실제 실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시민단체에서 중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럴 생각이 의사가 듭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JTBC 시사진단 양측의 입장을 좀 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